3월 26일 목요일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쪽에 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제는 보수파 유튜브도 보기가 싫다, 보지 않는다. 이 기존의 언론들 방송을 보지 않는 것은 오래됐고 유튜브만은 봤는데 유튜브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까지 6.3 지방선거까지 7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전망이 보이지를 않는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공천 작업도 삐걱대고 있고,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지난 이번 3월 한 달 동안 제대로 하는 행사도 없고 공개적인 행사도 없고 또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메시지도 제대로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연일 가전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거짓 선동,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터져 나오는 것은 공천에 따른 컷오프에 따른 이런 잡음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희망은 있고 앞으로 2달 동안 이걸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송원재 TV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이재명의 재산이 많이 늘었네요. 49억 7천만 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이재명이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참모 가운데 48명 중에 다주택자는 10명이었다. 김현지도 다주택자죠. 장차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더 말할 것도 없죠. 부동산 주식 가격이 폭등을 했으니까 재산들이 전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권 카르텔입니다. 또 주식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엄청나게 늘려갈 것이다. 2배, 3배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 작업도 복잡하고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 달 한 달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게 한 달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다음 한 달 동안은 조희대 탄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라 라는 게 당론인데 조희대가 자진 사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그 다음 조희대 탄핵, 이게 다음 달에 지금 컷오프 등 이 공천 작업, 이 논란과 함께 지방선거를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변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뚫고 나갈 획기적인 이 판을 뒤집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먼저 이 조희대 탄핵, 그 다음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메시지, 그러니까 저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에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합니다. 이유는 이걸 어떻게 피해가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에 또 이 청구를 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때 사건도 있다.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공소 취소라는 말을 정해놓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공소 취소는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그동안의 조작 기소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이 위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을 합니다. 또 자기들이 단독으로 102명입니다. 이 이재명 사건의 수사를 했던 검사들 40여 명을 포함해서
현재 뭐 법무부 장관, 뭐 전부 국방부 장관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을 수사했던 뭐 대표적인 검사 대북 송금이 박상용이고 또 대장동 재판 엄희준, 강백신 뭐 이런 검사들입니다. 이런 검사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오는 30일은 이제 일반 증인들 채택을 하겠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국회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은 중단되어 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니까 이걸 판을 뒤집을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죠. 한동훈이 계속해서 자기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호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자기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아마 한동훈을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몇 번 열지도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이 기관 보고를 다음 달 3일부터 받습니다. 몇 번 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껄끄러운 이 검사들이 발언할 기회는 거의 차단해 버릴 겁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 기소다라는 그 증거만 떼내서 왜곡하는 거죠. 이 왜곡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을 믿고 이번 지방선거 때 어차피 이재명 정권 심판 이 논란이 일 수 있고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가 논란이 된다. 여기에서 정면으로 뚫고 나가자 이겁니다. 이재명 재판 5개죠. 그중에 이 위증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중인데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이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희대 탄핵을 가지고 조희대 자진 사퇴 또는 탄핵을 가지고 이 재판은 없애버린다. 그 다음 나머지 3개 재판입니다.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이런 재판은 이제 공소 취소로 가져간다. 이 여론전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털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수사 검사들이 나와서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이 특위위원장까지 지금 뭐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서영교입니다. 이 서영교 자기 마음대로 이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담당 검사를 비롯해서 이 한동훈은 아마 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껄끄럽다 이거죠. 한동훈 띄워줄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힘에서 고작 지금 뭐 반격을 한다는 게 여론전이니까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현지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재명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의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김현지를 부르자. 이런 정도의 반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다음 달 말에 이제 채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특검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특검을 해서 공소취소로 가져간다. 여기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검사들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재판 중인 사건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특검을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가지고 이제 뒤집으려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정조사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검사들의 발언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정조사장 안에서도 여론전이 펼쳐질 것이고 국정조사 밖에서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 이 국정조사 밖에서 여론전에서 한동훈이 좀 역할을 해야만 된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한동훈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능력은 뛰어납니다. 이 공격하는 능력은. 이 부분에서 한동훈이 좀 국정조사 밖에서라도 이 여론전에 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국정조사장 안에서도 공방전을 펼치는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하는데 한계는 있을 겁니다. 입틀막을 할 것이고 한계는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 안 밖에서 이제 여론전으로 나선다면, 맞서 싸운다면 이재명의 이 재판, 이 기소, 재판 재개 목소리까지 이 기소가 제대로 된 것이다. 이재명의 죄를 모두 까발리고 이 재판 재개 목소리까지 터져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선거법 위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2명이네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12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조이대 탄핵입니다. 이 내용, 탄핵문이 나와서 제가 어제 보니까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조이대가 굉장히 서둘러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걸 서둘러서 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부에 갔다가 곧바로 전체 회의에 이 회부를 시켰다. 그 다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법관들이 들여다보기 전에 연구관들을 통해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뭐 이런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소부에 넘겼다가 하는 것은 절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관들은 언제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트집 잡기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조이대가 이 계엄에 동조했다. 뭐 이 부분입니다. 계엄에 동조한 부분은 없습니다. 계엄이 발령이 되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이 계엄에 따른 이 절차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협의한 부분이었습니다. 트집 잡기죠. 이재명 재판 없애기 위해서 조이대 자진 사퇴를 하는데 요구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이대 탄핵도 역시 뭐 이재명 재판 없애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 재개 목소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조이대가 지난해 큰일을 했고 지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재판 재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조이대 탄핵으로 가져가면 결코 불리할 것 없다. 이재명 이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런 국정조사, 조이대 탄핵, 이걸 민주당이 소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지율을 믿고 있고 지방선거 전에 이걸 털자라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재판은 뭐 중단되어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식입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국정조사장 또는 밖에서 여론전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조이대 탄핵을 현실화하게 되면 이 조이대 탄핵을 놓고 이제 국면을 전환시키는 방법, 대법원도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장동혁 지도부도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는 한동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뭐 저격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동훈도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조이대 대법원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넘어서게 되면 공천 작업도 다음 달에는 모두 끝이 납니다. 지금 뭐 대구에 무소속으로 주호영이 출마를 한다. 한동훈과 뭐 연대를 한다. 서울에서는 또 뭐 친한계 쪽에서 서울 선거는 장동혁이 아예 개입하지 말라.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는 장동혁이 개입을 하면 뭐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이런 거 크게 필요 없습니다. 큰 가닥에서 보면 샤이 보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샤이 보수가 다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샤이 보수가 말씀드린 대로 뭐 보수 우파 유튜브도 보기 싫다 할 정도로 되어 있다. 희망이 없다. 또 많은 보수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저 보수를 다시 끌어올 것이냐. 저 다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먼저 이재명의 이 선전선동, 포퓰리즘, 이 거짓 선동입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그 65세 이상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무료죠. 이 좀 제한을 하자. 뭐 포퓰리즘입니다. 마실 나가는 거 아니고 뭐 일하러 나가는 65세 이상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게 선거에서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다. 이익이다. 이 부분은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참 교활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 지금 뭐 취득세, 거래세에 이어서 이게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려면 소위 거래세, 보유세를 전부 놓고 이 균형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이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이 보유세만 높이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은 계속됩니다. 이게 부동산 때려잡기, 이 주가 올리기, 증시 올리기, 이게 단기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경제력 자체가, 돈 자체가 많이 풀렸고 돈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주식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면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뭐 이재명은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릅니다. 세금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뭐 지난 대선 때였죠. 말을 뒤집는 것은 뭐 이재명은 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재명 뭐 자기 아파트 팔겠다. 팔아도 지금 뭐 재산이 2배로 뛰었습니다. 또 뭐 25조 이 추경을 편성해서 뭐 이러한 전쟁을 가지고 별 장난을 다 칩니다. 국민의힘이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파병하자 주장하다가 지금 바보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가지고 이재명은 이용합니다. 25조 예산 편성을 해서 하위 50% 풀겠답니다. 또 현금을 15만 원씩 풀겠다. 15만 원이 적다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래 좀 적어? 뭐 그러면 한 30만 원 풀까? 50만 원 풀까? 이재명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 또 하위 50% 지금 뉴 이재명이죠. 민주당 쪽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죠. 유시민의 ABC론 아닙니까? 지금 뉴 이재명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이 이야기죠. 또 송영길이 이야기합니다. 뭐 친문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이 전통 뭐 갈등이죠. 개딸들과 뉴 이재명. 뉴 이재명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수도 많은 보수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구도 뒤집어질 리가 없죠. 뉴 이재명까지 다 포함시키면 하위 70% 정도는 돈을 풀어야 될 텐데요. 자, 하위 50%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 여기에서 또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두동강 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속마음은 하위 70% 정도까지 돈 100만 원씩 풀고 싶을 겁니다. 25조 아니라 뭐 50조쯤 해서 뭐 지도는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 예산이잖아요.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국민의힘이 이걸 저격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거의 메시지도 없고 거의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듣고 좀 실망했습니다. 이게 왜 목소리가 안 되느냐, 지지율이 왜 낮으냐. 지금 장동혁 대표로 뭉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아파트 팔면 장동혁도 팔겠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아파트를 내놓아야죠. 이사를 하면 되죠. 못 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못 팔겠다라면 이렇게 해서 못 팔게 되었다. 그때 그 말은 이 사과를 한다, 취소를 한다. 정치는 당당하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친한계 배현진을 비롯해서 김종혁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왜 개입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제기를 하죠. 가처분 신청을 하죠. 지금 컷오프된 뭐 김영환이나 주호영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개입했다라는 건 인용이 됐다라는 거죠. 기각하지 않고. 인용한 내용이 이게 재량권 위반이다. 과도했다, 징계가. 그래서 절차를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에 따라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이게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라는 해명을 하면서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사법부가 왜 개입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죠. 사법부도 개입하고 싶지 않죠. 근데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니까 보니까 사법부는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한다.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장동익이 그걸 치려면 자기는 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 제명시킨 게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입으로 불필요한 말을 했죠. 이재명이 아파트 팔면 자기도 팔겠다라고 했으면 팔면 되지 왜 이사를 못합니까?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안 팔린다라고 하는데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다르죠. 그 말의 내용은 그러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뭐 사람 말이 이재명은 매일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눅 들어 있을 필요는 없다. 공격에 나서야 한다. 제대로 된 메시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선거에 장동혁이 나설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장동혁이 지금 방법은 결국은 한동훈과의 연대를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잘하면 이 한동훈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천 과정, 한동훈 뭐 연대, 주호영과 한동훈 연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이 방법은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판을 뒤집는 방법은 이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쯤에 아마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꾸려야 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에 쇄신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뭐 필요한 인사조치, 필요한 각종 정책 이런 걸 다듬어야 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얼굴이 누구냐? 이걸로 이제 당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필요하면 의원총회도 열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런 부분에 결단을 이제는 내려야 합니다. 뭐 말하지 않고 어물어물 있다라고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정현에게 저 다 맡겨두고 뭐 저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 컷오프에 반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변수가 생겼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사건에 공소 취소가 있고 조의대 탄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적용 능력을 갖고 있는 한동훈이 이거 아마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한동훈을 부르자. 제일 많이 알지 않느냐. 민주당도 뭐 한동훈 불러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정조사 바깥에서 한동훈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동훈도 장동혁 지도부 지금 공격하는 거 한동훈에게 도움 안 됩니다. 정치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법은 정치의 한 소수 부분일 뿐입니다. 출발일 뿐입니다. 전체 정치를 조율하면 한동훈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부분에 한동훈의 장기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공동선대위를 열고 이 장동혁도 이번에 그 친한계 징계 두 건이 지금 법원에 의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징계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걸 한동훈과의 연대하는 길로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을 넘어가면서 다음 달 말쯤 해서는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니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판이 뒤집어집니다. 예상할 수 없는 선거 하루 전과 선거 결과가 나온 상황은 완전히 정치판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 소위 샤이 보수 어처구니없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중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 엄청난 보수를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장동혁이 한동훈과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는 연대의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정치는 언제나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밑에서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이제는 70일입니다. 이제 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공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크게 이 대라는 대치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큰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장동혁이 잘해왔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이 실수를 한 건 사실이고 정치력에서 틈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장한연대 이 카드 당장 안 될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 길로 가는데 중요한 요인들이 지금 컷오프에 따른 공천 잡음,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국정조사, 조의대 탄핵
이런 것들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찬성과 반대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송은재TV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3월 26일 목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한 분석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선거는 코앞인데 여당이 위기래요. 근데 또 해법이 있다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다. 이게 지금 분석에 따르면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보수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심상치 않죠? 네, 바로 이 절망감. 이게 지금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불어넣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지자들이 희망을 잃었다. 이게 바로 위기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요? 딱 70일. 2달 조금 넘는 시간이죠. 이 분석에서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여당이 모든 걸 걸고 판을 뒤집어야 하는 정말 절박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당 지도부의 모습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금 지도부는 사실상 침묵하면서 내부 공천 문제로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조용한데 반대쪽에선 그야말로 폭풍 같은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야당 보세요. 매일같이 메시지 내고 파격적인 제안 던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여당은요? 조용합니다. 이렇다 할 대응 메시지도 없고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공천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극명한 대비, 이게 지금 위기의 심장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야당이 펼친다는 그 공세,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분석을 보니까요, 사법부를 타겟으로 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공세라는 게 뭐냐면 핵심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법적 리스크입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2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데요. 한쪽으로는 압박하고 다른 쪽으로는 아예 판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장 탄핵. 이건 당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까봐 아예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국정조사. 이건 검찰을 직접 겨냥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진행 중인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목표입니다. 와, 정말 대담한 전략이죠. 이 국정조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됐어요. 검사만 40명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증인을 부르고요. 애초에 이름을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조사라고 딱 못 박아버립니다. 재판 중인 사안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 여론의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 재판까지 흔들겠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해법 하나를 제시해요. 이름하여 장한연대입니다.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당에는 야당의 저런 공세에 맞서 싸울 스피터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발이 센 사람이 없어서 여론전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 스피커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거친 싸움판에서 제대로 맞붙을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이 분석이 딱 한 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왜 하필 한동훈일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야당이 지금 공격하는 이 모든 사건들, 그걸 수사할 때 검찰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안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장한연대. 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이 손을 잡는 전략적 연합이죠. 이게 지금 여당이 흩어진 힘을 모으고 야당의 공격을 막아낼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분석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승리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연대가 대체 뭘 할 수 있길래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까지 하는 걸까요? 한동훈 전 장관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건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요. 누구보다 깊이. 둘째, 말을 굉장히 잘하죠. 대중을 휘어잡는 메시지 능력이 탁월하고요. 셋째, 야당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저격수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나가서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둘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타임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4월 중순에 공천이 다 끝나면 4월 말에는 한동훈 전 장관을 얼굴로 내세운 공동선대위를 꾸리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전략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희망을 잃고 마음 돌아선 지지자들, 이른바 샤이 보수층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서 선거 전에 투표장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정치적 승부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양쪽으로 갈라진 정치판에서 단순히 리더십 전략을 바꾸는 것만으로 과연 여론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